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현존재의 본질을 이 실존과 각자성에 입각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현존재는 물건들처럼 그냥 가만히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입각해 있는 것이 실존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존재는 각자성에 입각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나의 삶은 언제나 나의 삶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친구들이 나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기에 입각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도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존재들을 보통 본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나의 삶을 잘 선택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선은 비본래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하이데거는 둘의 우열은 없다고, 둘 다 동등하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페이지는 65쪽 가장 아랫 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소묘한 현존재의 두 가지 성격, 즉 첫째, 에센시아에 대한 엑시스텐시아의 우위와 둘째, 각자성은 이 존재자의 분석론이 한 독특한 현상적 구역에 놓여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 이 존재자는 세계 내부에서 단지 전제적으로만 있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가질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존재자는 전제자가 눈앞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제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존재자가 올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자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일 자체가 이 존재자의 존재론적 분석론의 한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다. 이 존재자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존재자를 올바로 우리 앞에 건네주는 일이 확실하게 수행되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 분석이 설사 잠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분석은 언제나 이미 올바른 단초의 확보를 요구한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현존재를 분석할 때는 다른 물건들이나 여타의 대상들을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눈앞에 있는 그냥 존재로서 파악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책상에 대해서 연구해봐야지, 가방에 대해서 연구해봐야지, 저거 의자에 대해서 연구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주제적으로 주제화 삼아서 포착할 수 없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존재, 즉 인간을 주제화해서 분석할 때는 앞에 말했던 실존과 각자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에 입각해서 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 사물을 놓고 다른 대상들을 놓고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분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요. 그러므로 이 한 길 사람 속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의자를 내 눈앞에 두고, 가방을 내 눈앞에 두고, 책상을 내 눈앞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이 인간을, 현존재를 그 성격에 입각해서, 실존에 입각해서 눈앞에 잘 갖다 놔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현존재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현존재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은 그냥 잠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대로 분석한 것일 뿐 이것으로 그 현존재를, 그 사람을 다 파악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가능성에 입각해서 새롭게 태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참으로 우리 사람이란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성에 입각해서 열려 있다는 말은 참으로 새 힘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존재는 자신이 가능성으로 있고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어떻게든 자기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에 입각하여 그때마다 자기를 존재자로서 규정한다. 이것이 현존재의 실존 틀의 형식적 의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존재자의 존재론적 해석을 위한 지시, 즉 그 존재자의 존재의 문제성은 그의 실존의 실존성에 입각해서 전개하라는 지시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존재를 실존에 관한 어떤 구체적이고 가능한 이념에 입각해서 구성하라는 뜻이 아니다. 분석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현존재는 특정한 실존의 차별성에 주목해서 해석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무차별적인 우선 대개에 입각해서 밝혀져야 한다. 현존재의 이러한 일상성의 무차별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존재자의 한 적극적 현상적 성격이다. 이러한 존재 양식, 즉 일상성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실존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다. 우리는 이 현존재의 이 일상적 무차별성을 평균성이라 부른다. 이 문단이 여러분들에겐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봅시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존재의 이 실존적 형식 혹은 틀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에 입각해서 언제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형식적으로는 현존재의 실존을 가능성에 입각해 있다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지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론적인 해석을 지시하고 있대요. 바로 무엇이냐면 현존재는 그 실존의 실존성에 입각해서 자신의 실존을 혹은 자신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네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실존은 뭘까요? 가능성에 입각해서 태도 취하는 거죠. 그럼 실존성은 뭘까요? 인간이 어떤 가능성에 입각해서 태도를 취하는 의미와 구조를 전부 살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고유하고 저마다 소중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궁극적 목적이나 가치, 방향,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면서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그런 목적에 입각해서 선택하라는 그런 지시가 담겨 있다고 하이데거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성취하라고 하니까 인간은 모두 다 선하게 행동해야 된다. 뭐 도덕이나 법률을 잘 지켜야 된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어떤 이념에 입각해서 소위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거나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에 입각해서 자신의 삶을, 실존을 이해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먼저 뭐에 입각해서 그 실존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무차별적인 우선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 우선 내가 밥을 먹거나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봐야 된다고, 자신의 실존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이 우선 대개의 상황을 하이데거는 일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과 양태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일상성을 다른 말로 평균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일상에 입각해서 현존재를, 즉 인간을 분석해야 제대로 눈앞에 데려오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하이데거의 글들이 말이 어렵다고 한다면 하이데거가 워낙 비유와 상징을 들고 이게 저 후에 이야기할 건데 그걸 미리 먼저 여기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뭐 이미 이 책을 몇 번 읽어봤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에 쉬운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잘나서라기보단 그냥 먼저 읽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이데거를 읽으면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